안녕하십니까. 액션TV 조성철입니다. 총선 현장을 가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동남갑 지역 최홍호 예비후보 선거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자, 사무실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지금 후보 사진도 있고 홍보 프랑카드도 있고 입구에서부터 정말 그 선거 분위기가 확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영어 카페 사무실이 있는데 영어 카페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기 선거 사무실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저는 자원봉사 하고 있어요. 네. 자원봉사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홍보 쪽을 홍보요? 맡아서 네. 홍보면 뭐 SNS 홍보 그런. 네네 유튜브나 여러 가지. 유튜브, 네. 예. 역시 젊은 친구라 유튜브나 SNS 네. 홍보하고 계신데 우리 후보 매력 있으면. 예. 평소에 정치인들 보면 약간 네. 좀 거리감이 느껴져가지고 예. 그랬는데 이 후보님은 되게 친근하게 옆집 삼촌처럼 대해주셔서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예. 여기 장소는 어떤 뭐 일을 하는 곳인가요? 장소. 여기는 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그런 장소예요. 후보나 선거 네네. 사무하고 지역민들이 와서 담소 나누는 네네. 그런 예, 아무튼 뭐 여기에 현장에서 일들이 우리 그 혜진 씨에게 큰 좋은 경험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둘러보시죠. 여기에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지역민들하고 지금 담소를 나누고 있는 장소입니다. 다른 장소로 한번 움직여 볼까요? 여기는 요즘 만화로 이렇게 후보 관련한 내용들이 쭉 홍보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무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 김동원 기획실장님이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로 어떤 일 하는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는 최홍호 후보 선거 사무장을 맡아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선거 관련된 이제 정책 기획 쪽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네요. 사실은 그런데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후보께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사무장님이 가장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감은 있는데. 네, 근거 없는 자신감은 충분합니다. 그래요?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자신감 확실합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어떤 이 선거 과정에 돌입한 상태인데 지역민들 지금 많이 소통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역민들이 정치에 요구하는 것들 또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가장 바라는 거 그런 건 어떤 것이 있던가요? 일단 저희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의 혁신, 변화를 간절하게 요구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회 모습도 봤지만 국회가 국정의 뒷받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발목을 잡음으로써 전체적으로 사회의 발전에 해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봐왔거든요. 그래서 중앙정치 혁신이 좀 필요하다는 것들이 전체적인 지역민들의 요구이고요. 지금 현재 지역이 소멸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중앙에 진출해서 지역을 대변하고 중앙 정치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요구들이 지금 현재 지역에서 분출되고 있지 않나. 거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바로 우리 최홍호 후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후보의 장점들이 많겠지만 그걸 극대화해주는 역할을 우리 사무장님이 하시는 거네요. 제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후보시니까요. 저희 후보님은 적어도 남구에서 20여 년 동안 구의원, 그리고 시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시고 최근에까지 남구청장을 2번 재선 역임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남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끄고 가겠습니다. 기자님이 전화하셨는데 잠깐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전체 총괄을 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정말 리얼하네요. 방송 중에 전화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오셔가지고 진동으로 못 해놨습니다.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더 자연스럽고 더 흐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거 마치 짜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또 여실히 또 보여드리네요. 네. 예. 아무튼 이제 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서 꼭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최영 화이팅! 화이팅! 예. 더불어민주당 동남갑 최영호 국회의원 예비 후보님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쭉 사무실 돌아봤는데 네. 굉장히 잘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거를 많이 치러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뭐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까지 정말 입지전적인 정치 이 경험과 역정을 이렇게 이겨냈는데 그동안의 그런 정치 경험이나 과정이 지금의 최영호 정치인에게 큰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우리 지역을 대표했던 국회의원님들이 사실은 이제 지역민들 속에서 함께 호흡하고 또 성장하고 검증받고 이제 이런 분들이 너무 사실은 없고 거의 대부분 이제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갑자기 출연해가지고 이제 선거에 또 당선이 되면 서울로 잠적하는 이제 이런 사실 지역에 직접 연고가 없는 분들이 많이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문제라든지 또 지역의 문제를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너무 미흡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 사회도 정말 지방 풀뿌리 정치부터 시작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검증받는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역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아픈 것도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훈련된 사람들이 좀 정계에 진출하는 것도 지금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요즘 정치는 그야말로 지역민 또는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게 이제 정치의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국회의원이 이제 아직 당선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뭐 우리 남구민들께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신다면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출퇴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이제 국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소통을 통해서 항상 얘기를 듣고 또 이제 그 이전부터 제가 여러 가지 또 알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국정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 정치의 모습을 보면 너무 사실은 그 지역사회와 또 국민들과 너무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완충작용을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최적화된 후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워낙 뭐 기본이 기초가 잘 다져져 있는 정치인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요즘 우리 이제 남구가 여러 가지 정치에서는 뭐 하마평에 많이 오르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 우리 뭐 검찰에서 무혐의 네, 그 부분은 사실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광주시에서 이미 허가된 현장인데 그 현장에 광주시가 허가했던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남구가 재허가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이 늘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백운광장 주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 광주시에서는 1차 허가를 해줄 때 6m, 8m 도로로 허가를 해줬는데 그 6m, 8m는 인도하고 차도에 구분이 없는 이런 도로여서 제가 그 폭을 다 10m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진입도로가 푸른길공원 쪽이었는데 여기도 광주시가 10m 허가를 해준 것을 저는 13.5m로 폭을 늘렸고요. 그리고 이제 동아병원 쪽에 큰 길에 그 1차선 셋백을 광주시가 허가를 했는데 거기는 워낙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제가 2차로로 늘려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 회사가 오피스텔과 상가를 지으려고 했던
백운광장에 가장 밀접한 땅은 제가 공원으로 기부 체납하도록 요구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점에서 공공성이 엄청나게 강화가 된 겁니다. 특혜를 준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사건의 발단은 업체의 양심이 첫 출발이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정치권의 공작이 저는 합쳐지면서 제가 1년 6개월 정도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유언비어 그리고 음해 속에서 제가 살아왔는데 이번에 검찰에서 아주 단기간에 그 무혐의 혐의 없음으로 처리를 해줌으로써 일단 사필 규정의 결과를 맞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지금 업체에서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화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불이익을 뭐 저한테는 줬다는, 심지어는 업체에서 130~140억 원 정도를 손실을 본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해서 최영호 개인이 그것을 받는 것이란다면 내가 할 수 없지만 이것은 우리 시민과 주민 그리고 새로이 입주할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적어도 이런 정도의 공공성을 확보를 해야 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제가 설득을 통해서 했고 또 그 내용을 우리 남구청에서 주장하고 처음에 제안했던 데서 한치의 물러섬이 없이 그대로 허가 내용이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검찰 측 판단도 내가 특혜를 업체에 준 게 아니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준 것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백운광장이 남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공공적인 그 내용들을 확보했다는 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또 남구 발전의 근거지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예, 아무튼 그런 이제 무혐의 결과가 이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또 이제 남구가 지금 이 청사 관련해서도 꽤 사실 너무 황당하고요. 네. 사실 이제 우리 남구는 계약서상으로 볼 때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22년간 그 캠코가 임대 수익을 통해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해가고 그때까지 회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5년을 연장해주면 남구청의 유언부담이 가름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 이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다 보니까 또 더구나 감사 청구 내용이 캠코가 갚을 돈인지 남구청이 갚을 돈인지를 판단을 해달라는 요지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감사원이라는 기관은 행정기관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거나 처벌을 하거나 고소고발을 하는 기관이지 남구청이라는 기관과 캠코 간의 기관 간에 맺어진 계약관계에 의한 채권 채무관계를 판단할 아무런 사실은 권한이 없는 곳입니다. 그건 결국은 사법부의 권한을 저는 월권행위를 했다.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싶고요. 설사 감사원에서 남구청에 367억 원을 갚아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손치더라도 남구청에서는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고 입법, 행정, 사법이 명확한 상권 분립의 사회에서 어떻게 행정기관이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검찰개혁 얘기하듯이 저는 감사원도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 저는 그 점을 꼭 짚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 남구청사의 설사 저는 갚을 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설사 367억을 갚아준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계약관계상으로 볼 때 20년 뒤인 2039년에 그 문제가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일 뿐만 아니고 그 돈을 지금 당장 갚아준다 하더라도 우리 남구청사에 총 투자된 비용이 한 340억쯤 되는데 실제 지금 우리 남구청의 건물 감정 가격은 거의 1200억 가까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남구청사 이전으로 우리 남구청이 얻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다. 근데 저는 그 367억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시민 여러분들께 반드시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역민들은 이제 남구청사 관련해서 굉장히 의문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냥 자산의 가치가 늘어났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 남구 구비가 들어간 게 25억 원 들어갔습니다. 이 큰 사실 청사를 25억에
어떻게 굽이 지금까지 들여가지고 이걸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굽이 25의 현 자산 가치는 1,700억인데 1,200억. 1,200억인데 막상 현재 어떤 그 이 자산관리공사하고 관계에서도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300억 약 300억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반환 의무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것도 그리고 그 판단은 예, 예. 20년 뒤인 2039년에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거죠. 근데 과연 저는 이런 문제들을 자꾸 제기를 하는 분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 편인지 남구청 편인지 저는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지금 당장 빚을 갚아야 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되느냐 안 갚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을 만드신 분들이 과연 남구의 공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시민들이 현명한 좀 판단을 해주실 것을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이게 침소봉대된 측면이 많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문제도 이제 지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러저러한 문제 사실 뭐 좀 약간 부정적 측면에서 접근들이 많은데 사실 정치가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발전해 나가고 변화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정치 변화에 대한 저는 이제 그 공의는 예. 사실 공적인 목적 그리고 공적 헌신성에 기반하지 않는 행정행위나 예. 또 그런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빚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예. 저는 정말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그 어떤 공인이 공적 헌신성의 바탕에서 정말 그 지역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그것 자체로서 저는 인정을 해주는 이런 사회가 저는 바람직한 사회지 공식적인 어떤 이런 과정들 속에서는 전혀 말 한마디를 못 하다가 계속 뒤에서 이렇게 음해하는 형태로 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형태로 이렇게 우리 정치 문화가 가는 것은 정말 저는 우리가 개선해야 될 대표적인 후진적인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우리 청사 문제와 관련해서나 또는 뭐 우리 구삼성 홈플러스 부지에 들어서고 있는 아파트 문제 이런 문제들하고 저는 언제든지 누구와도 저는 토론하고 제 생각과 제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정치란 굉장히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뭐 또 이 정치 그래서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어려운 점 우리 후보님이 제가 이제 예비 후보 등록하면서 이제 본격 이제 그 예비 후보로서 선거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5년 전에 제가 정작 출마할 때만 해도 또 저희 어머님하고 제 집사람이 이제 저의 부족한 점들을 많이 채워줬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도 이제 저 세상으로 가고 어머님도 돌아가셔서 좀 이제 제가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가족들이 이제 내 곁에 없다고 하는 게 너무 이제 제가 좀 힘에 좀 붙이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또 제 나름대로 더욱더 그 이전보다 더 열심히 뛰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이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정치라는 게 여러 가지 전문적인 자기 역량도 개발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정말 부대끼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참 굉장히 좀 그 마음에 아프게 다가오긴 합니다. 아무튼 이제 후보님 뭐 잘 이겨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